지금 이 책 페이지 번호가 약간 애매한데요. 이 부동산 공법 있죠. 이렇게 부동산 공법 그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 번호가 안 붙어 있는데요. 먼저 부동산 공법의 기초 이론 그러고 나옵니다. 자, 부동산 공법인데 부동산 공법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 있는 부동산하고 공법을 결합해서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이 뭡니까? 부동산이 아까 설명했듯이 토지에 있는 정착물입니다. 토지 그러면 21가지가 있고 정착물, 건축물 생각해서 28가지가 있어요. 토지하고 정착물에다 공법 그러면 우리가 법 구분할 때는 법을 사법 그리고 공법 이로 구분하는데 사법은 개인과 개인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이고 공법은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 그러니까 얘는 수평 관계지만 수평이 아니고 상하죠, 상하. 그래서 국가가 개인에게 국민들에게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면 국민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한마디로 뭐 합니까? 그러면 규제합니다. 규제.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토지하고 정착물에다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게 부동산 공법인데 왜 규제를 합니까? 왜 규제합니까? 출발은 이렇게 국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국토가 한정되어 있다. 이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입니까? 재화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토라고 하는 이 재화는 유한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정된 국토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좀 잘 쓰자죠. 국토를 잘 쓰고 잘 써서 뭐 합시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자. 이걸 보고 우리가 공공복리 증진 그럽니다.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규제를 가하는 법 이게 부동산 공법이고 항상 우리가 법을 보게 되면 법 1조에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이 나옵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는 목적을 둘째치고 이걸 왜 배우는가 당장 급하는 거는 뭐 해야 돼요?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봐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실무할 때 써야 될 내용을 배우는 거. 그러면 이 목적이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봐가지고 시험에 안 나오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온다 그러면 공부하고. 부동산 공법이 분량이 어찌 보면 가장 많을까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목적 같은 건 시험에 안 납니다. 목적은 시험에 안 나니까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이리 갑니다. 모든 법의 최고 이념은 뭐라고요? 공공복리 증진이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수업하다 목적 시험에 안 납니다. 처음에는 못 느끼지만 3월, 5월 가서 시험에 안 나온다. 앞에 강의는 선생님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X표 치는데 안 나온다는 말이 여러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안 나와?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제가 목적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싸 X 하기 전에 무슨 생각하고요? 공공복리 증진. 이걸 알아야 문제 푸니까 공공복리 증진이다. 그 생각하고 X표 쳐야 돼요. 그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는 게 부동산 공법인데 부동산의 규제를 가는 법이 대충 해가지고 한 130여 개 정도 있다 그래요. 정확히 몇 개인가는 세볼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대충 이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 합니까 하면 중개입니다. 중개. 그 중에서 우리는 중개하고 관련된 내용도 수십 개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6개 법령만 가지고 일단은 시험 범위를 하겠습니다. 6개 법령 가지고 일단은 시험 보고 그 다음 내용은 6개 법을 공부해서 알 정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법은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6개 법은 알고 시험 보러 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법 명칭이 있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문이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그냥 원래 우리 법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명칭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디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거 너무 길다. 좀 줄이져가지고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근데 우리는 국토계획법 그것도 기니까 줄여가지고 뭐라고 우리는 그냥 국계법 그럽니다. 국계법. 학원에서는 국계법. 제가 앞에서 국계법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려야 돼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이 법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국토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할까요? 국토 이용에 대한 방향을 잡아줍니다. 전 국토는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법이 이제 교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몇 문제 나옵니까 하면 12문제 나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8문제 운 좋으면 9문제 9문제까지는 실력을 할 수가 있어요. 3문제나 4문제는 배우고 안 배우고 있다면 도대체 말도 안 되고 나오니까 포기하고 8, 9개는 맞춰줘야 되고. 두 번째 배우는 법 명칭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법 명칭을 차분히 읽다 보면 다 내용이 나옵니다. 도시개발 없던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니까 신도시죠. 이거는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6문제 나옵니다. 올해 26개 시험은 특이하게 얘가 쉽게 나왔어요. 6문제 나온 거 다 맞췄어요. 근데 정상적이다 그러면 얘는 목표가 3문제입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개발법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다 맞추게끔. 정상적으로 나오면 3문제는 쉽고 3문제는 어려워. 그러니까 무조건 3문제를 맞춘다 생각하고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 명칭 너무 그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줄여가지고 도정법. 도시개발법이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도정법은 기존에 있던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구도시를 뭐 합시다? 재정비합시다. 간단하게 재개발, 재건축이요. 재개발, 재건축. 그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6문제 나오고 목표는 몇 문제 샀습니까? 하면 3문제. 올해도 3문제는 풀었는데 3문제는 어차피 모르니까 찍어야 되세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우리가 네 번째 배우는 법 명칭이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건축법은 거기 있는 내용대로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데 몇 문제 나오냐? 7문제 나오면 몇 문제까지는 해야 되냐? 4문제는 맞춰야 돼요. 나머지는 찍는다도 4문제는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나오는 법 명칭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배우는데 7문제가 나오면 얘도 목표는 4문제. 올해는 또 특이하게 7문제 다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와가지고 누구든 7 맞출 수 있었고. 근데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의 건축가, 모든 건축물 건축이다. 건축물의 종류 몇 가지 있다고 그러면 28가지 있는데 주택법 뭐라고요? 주택. 28가지 중에서 주택이 몇 가지? 주택이 2가지가 2가지. 주택이 단독 주택, 공동주택. 28가지 안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2가지, 주택이 2가지. 그러면 우리는 주택을 건축한다. 주택법을 쓸까요? 건축법을 쓸까요? 이거 올해 시험 문제인데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주택법을 써야 돼요? 건축법을 써야 돼요? 주택이니까 무슨 법? 주택법. 건축이 무슨 법? 건축법.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러면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렇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기준은 30입니다. 30.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30호, 30세대를 기준해가지고 30호, 30세대 미만이냐 30호, 30세대 이상이냐. 30호, 30세대 미만이면 그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뭐를 받아요? 그러면 건축허가 받아요. 건축법, 건축허가. 30호, 30세 이상이면 건축법이 아니고 주택법.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은 건축허가, 주택법은 주택허가 그러면 좋겠지만 주택법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다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은 건축허가 받는다.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우리나라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건축물의 건축은 100% 무슨 법? 건축법. 주택을 하나를 짓든 100을 짓든 10,000을 짓든 좌우지가 무슨 법?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주택이든 뭐든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데 30 이상이 되면 건축법보다 더 우선하는 특별법이 나와요. 특별법. 더 우선한 특별법. 그거 뭐라고요? 주택법. 뭐 받으라?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그러면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본다예요. 본다.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볼 테니까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세요. 그래서 어뢰 시험 문제가 사업계획 승인은 얼마 이상부터 받습니까? 하면 30 이상부터 받습니다. 이런 게 어뢰 시험 문제요. 30 이상부터 받는데 단독주택 얼마 이상? 30 이상. 한옥이면 50 이상. 올해는 한옥 이런 게 나온 게 한옥. 지금 부산에 신도시 만드는 데 있습니까? 어디요? 명지 신도시. 그러면 여기가 명지 신도시다 그러면 보세요. 명지 신도시다. 명지 신도시입니다. 여기가 1-1, 1-1-3, 2-1, 2-2, 2-3 블럭 이렇게 구분하고 이게 좀 큰 도로 이렇게 큰 도로 이렇게 있고 큰 도로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또 작은 도로 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중간에 작은 도로 만들어 놓고 자 1-1 블럭을 갖다 여기를 갖다가 1-1을 또 나눠서 하는데 자 1-1이 저밀이다. 저밀 1-2는 중밀 1-3은 고밀 이런데 여기가 학교가 들어오고 막 판매가 들어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밀 이러고 나면 저밀은 전부 다 단독주택이요. 중밀부터 중밀군 뭡니까? 아파트요. 근데 이 1-1 저밀을 갖다 단독 책들을 분양하는데 어떻게 분양해 봤더니 전부 다 이렇게 필지로 다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필지를 나눠 가지고 필지를 이러고 다 나눠 가지고 한 필지 개인에게 분양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2-1이 저밀인데 안 나누고 그냥 이것은 한 블랙을 통째로 준다. 그냥 획지로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한 필지 개인한테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한 필지가 아니고 통째로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원래 단독주택은 얼마? 30이죠. 30 이상 30% 이상이면 무슨 법이라고요? 주택법. 30 미만 무슨 법이요? 건축법인데 이렇게 한 필지 받는 것이 아니고 한 획지를 통째로 받아주고 이거는 필지 분할한 기획을 갖다가 통으로 파는 거예요. 건설회사나 동호인 무슨 동호인 많죠. 요즘 동호인. 건설이나 동호인한테 통째로 팔면 이거 가져가 가지고 이만큼 쪼개서 집 짓고 누구는 이만큼 짓고 누구는 이만큼 짓고 이만큼 자기만 가가지고 마음대로 쪼개서 한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여기는 50 한옥이면 50 그게 올해 시험 문제. 그냥 단독이 몇이라고? 30 근데 이렇게 지금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필지 분양 않고 획지 분양 받을 때는 그때는 50 한옥이면 50 그 숫자 암기했습니까? 1억 올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이 지금은 기준이 30이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준이 20이었습니다. 20. 그러니까 주변에 빌라가 있다. 빌라가 연립과 함께 빌라가 있다 그러면 그 가구수를 그냥 지나가지고 한번 세봐요. 몇 개 있는가. 세보면은 17, 18, 19 이런 빌라는 있어도 20, 21, 22 이런 빌라는 옛날 지은 것 중에서 이런 빌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르죠. 혹시 그때 당시에 부산시장이 자기 친구든가 형이든가 동생이나 친척이면 그럼 했겠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빌라는 절대 짓는 게 아니야. 지금은 빌라 질 때 27, 28, 29은 있어도 30, 31, 32 지금은 이런 빌라를 짓는 게 아니라고요. 29까지는 뭐라고요? 건축법인데 30이 딱 되면 그때 뭐라고요? 주택법. 이게 얼마만큼 차이가 있고 얼마만큼 까다로워지냐 그러면 나중에 이런 공부 다 합니다. 건축허가는 우리가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허가해야 돼요. 법이 정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불허가야 돼요. 허가권자한테는 판단 능력이 없어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데 허가해야 돼요. 맞는데 허가 안 해주면 바로 소송 제기합니다. 법이 정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불허가해야 돼요. 근데 이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계획 기속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입니다. 재량.
재량행위는 기속행위란 오직 법에 맞아 안 맞아 이것만 따지는데 재량행위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냐 안 맞냐 맞아 근다고 승인 안 해줘. 거기에다 플러스 저 행위가 공익에 맞냐 안 맞냐. 그러면 공익이다 그러면 이게 전체 부산시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빌라를 몇 개 빌라를 40개 짓는데 이 행위가 이 일대 내용하고 이게 좀 뭐가 조화를 이루어지 맞아줘야지. 안 맞는다 그러면 이게 승인이 안 나오니까 공익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공익에 맞아 안 맞아 그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승인권자한테 있다. 그러니까 기속행위에 대해서 뭔가 당연히 허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허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상 다툼, 행정쟁송의 대상인데요. 행정심판 제기하고 안 받으면 소송 제기해서 싸워가지고 허가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계획에서는 재량이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 돼요.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쪽 받는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쪽 받기는 너무나 쉽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이렇게 어려운 걸 선택해 가지고 30, 31, 32 하겠냐는 얘기요. 차라리 몇 개 덜 지어서 27, 28하고 말지. 그러니까 이런 빌라는 있어도 이런 빌라는 없고 30 넘어가면 40, 50, 60 이런 식으로 나오지 30 하나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택법은 얼마 이상 될 때? 30 이상 되는데 단독주택 30 이상 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단독은 특별한 뭐가 아니면. 근데 아파트를 30 미만 되는 거 봤습니까? 이 부산에 아파트 30가구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 봤습니다. 저기 어디 가냐 그러면 안양 가게 되면 안양 석수역 옆에 가게 되면 재건축해 가지고 22가구 있는 아파트 철거 재건축해 가지고 26개 짓는 거 봤어요. 딸랑 한 동. 그거 말고 저는 여태까지 다니면서 30 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30 이상 하니까 단독을 30 이상 짓는 건 거의 없잖아요. 뭡니까?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뭡니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결론은 아파트를 뭐하고 건설하는 절차, 공급이 뭡니까? 분양은 절차.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관리. 요즘은 입주자 대표 엄청 시끄럽잖아요. 비리가 있니 어쩌니 해가지고 갈수록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다 한다 그러면 이게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관리 파트의 90%는 주택법에서 뺐어요. 빼가지고 주택관리법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관리 파트는 이러고 얘기하지만 관리 파트는 우리가 리모델링 하나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공부 안 해요. 그 관리 파트는 우리가 할 성질이 아니고 주택관리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자격증이. 거기서 공부해야 될 성질.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건설, 공급 그쪽에다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가게 되면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보존하는가 이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두 문제 나오고 한 문제만 맞히면 성공합니다. 근데 올해 시험은 또 너무 쉽게 나와서 두 문제 다 맞췄어요. 올해 시험의 특징은 여기서 네 문제 그리고 여기서 세 문제 여기서 세 문제 해가지고 10문제는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법은 대한민국의 공법을 누가 하든가에 따라서 뭐 내가 해서 다 맞힌다 그럼 뻥치면 안 되고 강의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어느 누가 강의하더라도 기본 8문제는 못 맞춰요.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맞추기도 공부했다 그러면 8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40문제 다 맞히니까 이러고 강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게 한다고 했으니까 비정상적인 말은 막 했죠. 약간 맛이 간 사람이요. 뭐라고요? 한정치산 들어봤죠? 근데 그걸 갖다 맞추겠다고 더 이상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100점 맞춰서 뭐 할게요. 100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고 1년 안에 효율적으로 딱 해서 합격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고득점 한다. 고득점하면 뭐합니까? 자격증 2개 준 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수석이라도 있어가지고 옛날에 수석하게 되면 보너스가 어마어마해요. 수석하게 되면 학원마다 에쿠스 그래 에쿠스 걸어놓고 수석하면 우리를 뭐 주겠다? 에쿠스 주겠다. 그 대신 다른 학원 다녔다는 근거 없어. 흔적 없어라고. 기껏 여기서 수석 만들어놨더니 옆에 학원 다녀. 옆에서 수석 이름이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에쿠스 못 주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른 데 다닐 때 학원 흔적 싹 없애라고. 없애놓고 난 다음에 여기 있으면 공부했다 하라고. 그럼 어쩐다고? 에코도 주겠다고. 세계 30일 세계 해외 여행권 줄게. 여행권. 협회에서 수석하면 1,000만 원 주고 했거든요. 최고령자 뭐 500 주고 100 주고 최연소 주고. 그때는 서로 데려가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학원이 수석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산 시내 전부 다 싹 아도침이 나도 학생들 다 옵니다. 이리 수석 합격자 배출한.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는 수석 발표를 안 합니다. 이제 수석 발표 않고 뭐라 합니까? 과목별 득점. 민법 누구 말 않고 민법 최고 득점자 97.5, 공법 최고 득점자 90. 이런 식으로만 발표해요. 누구라는 말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석도 없으니까 애쓰기 하지 말고 합격할 만큼 합격할 만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8문제 못 푸니까 포기하고 우리가 실력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실력으로 충분히 누구든지 푼다. 이거 쫙 하게 되면 보통 23개에서 24문제 나옵니다. 23에서 24문제. 공법 이렇게 23, 24문제면 24문제면 우리가 60은 60. 공법 60 나오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공부해본 사람들은 공법 60 나오면 엄청 훌륭한 점수입니다. 60만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봐봐 60 나오는가 봐. 30이 안 나와서 애타지. 60 나오면 잘하는 건데 봐봐요. 일단은 저는 강의할 때 일단은 기본 실력으로 몇 개 맞춰야 돼요. 23문제, 24문제는 실력으로 맞추고 두 번째 나머지 9문제 정도는 이거 9문제는 눈치로 맞추고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찍기 해야지 방법이었어요. 8문제는 찍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9문제 31이니까 9문제 찍게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강조하는데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래야 원하는 점수가 나옵니다. 눈치가 뭐냐 그러면 찍는 것도 나중에 실력에 찍는 것도 안 보고 3번 절대 안 돼요. 문제풀이를 왜 하는가? 찍는 것도 실력이니까 찍는 방법까지 다 알려줄 테니까 이랬을 때는 뭐를 찍고 요령이 있어요. 요령. 우리가 지금 수업이 10일, 12, 1, 2, 3, 4 하여튼 10일부터 6월까지는 대한민국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뭐 합니까? 이론 과정. 그리고 7월, 8월 달부터는 7월, 8월 달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풀이 한 데서 단원별 문제풀이 9월 가게 되면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도응형 모의고사 어쨌거나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배워야 돼요? 눈치. 문제 푸는 눈치를 배워야 된다. 7, 8을 가게 되면 이제 뭐 합니까? 문제를 풉니다. 그럼 선생들이 문제 푸는 요령이 있으니까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요령을 배워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요령을 알려주면 이것은 그 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다른 문제는 안 통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문제 푸는 요령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뭐하냐? 문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줄 테니까 문제 만들 줄 알면 안 배워도 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만들어 보고 기출문제를 많이 보고 출제위원을 좀 해봤던 저는 자산관리공사 출제를 많이 했어요. 자산관리공사 승진하려면 내부 회사 있잖아요. 공사 직원들 승진하려면 승진 시험 봐요 안 봐요? 봐요. 자산관리공사는 그 승진 시험 과목이 중개사하고 완전 똑같아요. 중개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게 시험 문제를 낼 때 돈을 많이 못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있다 부탁 못하니까 대학에 부탁 못하니까 어디로 옵니까? 이 출판사가 어디입니까? 방문각이죠. 대한민국이 최고 크거든요. 이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어려도 가장 크다 보니까 대부분 의뢰가 이리 갑니다. 그럼 여기 소속 있는 선생님들이 그 출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몇 년 동안 자산관리공사 그 출제를 했어요. 승진 시험 보려면. 그러면 난이도를 어느 정도 맞출까요? 그러면은 중개사 시험 수준의 60%만 맞아. 60%만. 그냥 깊게 내버리면 이분들 전부 다 꽈락 나와가지고 승진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니까 기본 위주로 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들은 문제 만드는 방법을 알면 푸는 방법은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는 게 이 만드는 방법, 문제를 어떻게 만든다 그걸 보고 저는 눈치입니다. 눈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풀고 나머지 찍는 것은 9문제는 알아서 찍으세요. 알아서 찍으세요. 3번, 5번 잘 봐봐요. 제가 지금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1번에 2개 풀었고
2번 3개, 4개, 5개, 6개 풀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제가 총 몇 문제 풀었습니까? 5개. 20개 푸는 이렇게 하면 20문제 풀었습니다. 20문제. 20문제면 딱 50점이면 50점. 50점인데 여기다가 3번을 갖다가 안 보고 왔다 갔다 찍으면 2개도 안 맞아. 3번을 여기다 3번을 갖다 나머지 20개를 다 밀었다. 몇 개나 맞출까? 통째로 밀게 되면 아예 더 풀려고 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합격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40문제 풀려고 A를 쓰고 G를 쓰고 40문제 풀고 떨어져요. 대부분 다 풀고 떨어져. 근데 20문제만 푸는 사람은 100% 합격이요. 안 풀고 시간도 남고 여유가 많아요. 20문제 확실히 풀었다. 나머지를 갖다 번호 하나로 밉시다. 몇 번 밀려요? 그러면 우리 문제 답은 1, 2, 3, 4, 5가 몇 문제입니까? 40문제니까 8, 8, 8, 8, 8. 이게 모범 답안인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러면 정확하게 딱 888 하게 되면 이게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항상 8, 888 나와도 되고 9, 7, 8, 8, 8, 10, 6, 8, 8 이런 식으로는 안 내요. 6개하고 10개면 편차가 너무 커지니까 항상 답은 7, 8, 9개 모든 번호마다 답은 몇 개 들어간다고요? 7, 8, 9, 7, 8, 9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걸 알고 나면 여기에 통째로 밀면은 몇 개를 얻을 수 있어요? 최소 5개에서 정상적이면 6개. 얘는 몇 개예요? 5개. 몇 개예요? 4개, 3개, 2개. 몇 번 밀어야 돼요? 1번. 밀면 몇 개 나옵니까? 6개. 이런 몇 개 나옵니까? 26문제면 몇 개예요? 65점, 65점. 엄청 훌륭한 점수가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우리는 또 안 합니다. 또 풀어요. 모르면서 풀어요. 모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모르거든요. 안 배웠거든요. 왜 풀려고 애쓰는가? 풀어서 될 성질이 아닌데. 그래서 이 연습을 7월 달부터 엄청나게 연습했는데 이 연습해가지고 반사적으로 절대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 풀 만큼 문제 쉽게 내지도 않고 책 들고 가도 못 풀어요. 왜요? 책이 없는데 어떻게 푸냐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8문제는 대한민국에 누가 되든 간에 제가 안 배웁니다. 저기까지 맞춘 대로 강의해줬다. 이번 시험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26개 시험 봤는데요. 어디하고 공법 선생이 야 나는 4문제 빼고 다 맞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이냐?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36문제 맞출 정도로 내가 강의했다. 그 사람은 3월달 안에 진작 잘려도 진작 잘렸어야 돼요. 그렇게 강의했다 그러면 학생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처음 여기도 지금 말 안 하고 있지만 이번에 전부 다 처음 준비하죠.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말 안 믿어요. 처음 준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10년 준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5년 준비하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안에는 여러분뿐만 아니고 나중에 꽉 차요. 꽉 차게 되면 10년이 아니고 제가 14회 때 분명히 이분 노량진에서 봤는데 설 노량진 봤는데 어라 22회 하니까 8년 됐죠. 이분이 어디 왔어요? 천호동 왔어요. 천호동. 26회 하니까 또 왔어요. 이분이 어디요? 노원으로. 그러면 14회 때부터 봐가지고 26회 몇 년 했습니까? 이분은 13년 14년. 근데 그분은 신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으니까 금방 그래요. 저분 내가 봤는데 뭐야 그때 합격한 것 같던데 자격 취소됐나? 또 왔나? 그리고 22회 넘어갔는데 26회 되니까 또 온 거 이분이. 어떻게 내 가는 데만 따라서 한참 있다가 또 오고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 멀리 간 거고 대부분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5년이면 합격합니다. 5년이면 중간중간에 간혹 운 좋을 때가 있어요. 특이하게 올해는 쉽게 나오고 1차가 쉽게 나오고 2차는 엄청 어렵고 특이하게 올해 1차 합격했더니 또 그 다음에 가니까는 1차는 완전 어렵고 2차가 완전 쉽고 길게 하게 되면 이런 게 간혹가다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55 넘어가게 되면 여자분들이 55 넘어가게 되면 애들 다 키웠잖아요. 뭐 할 거지 집에서? 일주일 내내 등산 다닐 거예요? 등산도 전 놓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학원 다니는 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1년에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강남에 갔더니 그분은 제가 강남 만났는데 이분은 종로에서 10회 때 만나가지고
강남에서 22회 때 또 만나니까 이분이 저보고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데, 잘 아는데 그때 엄청 친했는데 아는 척 안 하니까 맞는데 왜 아는 척 안 할까? 그래서 절대 아는 척 안 하다가 한두 달 다니다가 아는 척 안 하니까 저도 일부러 안 하는 거죠. 난처한 모양이구나. 한두 달 다니니까는 같이 식사했는데 식사하다가 낮에 반주 한잔 하고 그리고 화장실 갔더니 그분이 옆에서 같이 일 보다가 선생님 저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죠. 저 끝까지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안 하죠. 뭔가 난처한 것 같은데 이분은 남들이 전부 다 이분은 그냥 호칭은 회장입니다. 회장. 이분은 회장이고 이분은 저거 뭐라는 줄 아세요? 이겨서 나 땅 한 평만 팔면 1년에 땅 한 평만 팔면 나는 1년 먹고 살 수 있어.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이분이 논현동에 있는데 평당 9천만 원입니다. 평당 9천만 원. 평당 9천만 원인데 자기 땅이 550평이 있습니다. 한 평 팔면 9천만 원이면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이분은 550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이분은 우리 옛날에 각하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대통령. 각하라는 호칭 받는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그 전에 네.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이 각하에 뭐였냐 그러면 경호원하고 경호관하고 차이점 압니까? 저는 경호원, 경호관 모르겠는데 이분은 경호관이랍니다. 경호관. 그래서 아니 경호원하고 경호관하고 뭐가 차이점이냐고. 그때는 남북 대치 상태니까 툭하면 저격 들어오니까 자 대통령이 움직인다. 좌로 반복, 뒤로 반복. 항상 같이 똑같이 움직여가지고 급하면 몸으로 덮어야 돼요. 내 몸으로.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를. 그러니까 이분이 등치가 좋죠. 당연히 좋죠. 각하가 거기 강남 개발되기 전에 나중에 너 퇴직하면 저기 내가 저 땅 하나 살 테니까 아주 쌀 때 그때 뭐 450평에 땅 살 테니까 야 거기가 집 져 살아 이러고 사였답니다. 개발하기 전에. 근데 옆에 있는 거 자기 좀 더 해가지고 붙여서 550평 샀답니다. 그렇게 나중에 집 지어놨더니 강남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거기 있는 돈만 해서 어마어마하고 이분은 주로 하는 게 경매하는데 몇십억 하지도 않아요. 500억, 1000억 이것만요. 신사동에다 빌딩을 갖다 경매로 잡았는데 얼마 잡았답니까? 350을 잡았는데 갑자기 어세운 시장이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문화거리 여기 우리 차 없는 거리 있죠. 차 없는 거 하듯이 여기를 갖다 특화구역을 만드는 거요. 무슨 문화거리 그러니까 그 다음날 중개사무소에서 700억에 사겠다고 나왔답니다. 이걸 갖다가. 근데 이게 이런 것은 그분 재산에서 약과 이것은. 저기 갔더니 경기도 가면 남양주 가게 되면 거기 갔더니 김문수 도지사가 회장님 나 그 땅 좀 주세요. 뭐하게? 거기 우리 신도시 만들자. 안 돼. 땅 좀 주세요. 안 된다니까 자꾸 달라고 그래. 내가 남는 거 얼마 있지도 않는데 그 과수원터가 어마어마 이게 이 하나만 하더라도 이 돈 많이 다닌 분이 이렇게 많은 분이 왜 학원을 다니니까 학원에 이분이 삼성의료원 가니까 의료원에서 그 주치 있잖아요. 담당 그 병원 그 의사분이 뭐라는가 회장님은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 가장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것은 핫도 치는 거 있지만 머리 써야 돼 머리. 그래서 계속 공부하세요. 계속 공부. 이분이 나와서 뭘 한가 그러면 강남에서 자 수강료가 2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나누기 10 했을 때 20만 원입니까? 자, 내 나이 70 됐는데 한 달에 20만 원 내고 한 달 내내 나를 반겨줄 수 있는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명세의 강남에서 나이 70 됐는데 70 되다 보니까 여기 보면 20대가 있어요. 근데 20대가 70대 내가 오게 되면 인사해줘요. 오셨어요 하면서 어디 가가지고 70대가 20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2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대접받을 수가 있는가? 학원을 계속 다녀도 이 사람은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경매 툭툭 몇백억 이런 걸 하고 유익하고 그러니까 돈은 갈수록 더 버는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서 이 공부 오래 했다고 절대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해가지고 5년 10년 해가지고 거기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5년 다녔다 10년 다녔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분이 5년 다녔는데 다른 분들하고 말 한마디 않고 5년 다닌 거요. 이러려면 학원 안 와야 돼요. 이분이 5년을 다녔는데 올 때마다 사람들 다 사귀는 거예요. 올 때마다 다 사귀는 거예요. 인천 가게 되면 박 사장이라고 이분이 14회 때 공부했는데 떨어졌습니다. 15회 때 엄청 열심히 해서 합격할 줄 알았어요. 15회 때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합격했으면 정상인이 아니에요.
29만 명이 시험 보러 가가지고 400명이 합격해서 400명이 그러니까 건국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 없는 거예요. 어떻게 29만이 가서 400명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집회하고 난리 쳐가지고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1100명 구제해주고 그런다고 무효를 하라니까 무효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같이 무효되거든요. 무효는 그 시험을 인정하되 15회 추가 시험을 다시 한 거예요. 급하게 15회 추가 시험 봐가지고 이 사람이 1차 됐어요. 1차 그 해 16회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17회 보니까 또 떨어졌어요. 18회 가가지고 이 사이에 자기 큰딸 작은딸은 합격해서 나갔어요. 둘 다 딸내미 둘 다. 그 사이에 18회 가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합격했어요. 이때 가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5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5년 만에 5년 합격했는데 이분 등치가 큽니다. 등치가 크고 머리 스타일도 딱 사각입니다. 사각. 다른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52번이니까 머리 스타일도 사각이고 등치도 좋고 그러니까 일단은 나이가 많으니까 학원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형님 해요. 스타일도 딱 사각이 뭐예요? 깍두기 완전 그 스타일이니까 옆에서 누가 쉽게 범죄 못하는데 아주 어느 사람마다 친절하게 다 해준 거예요. 학원에서 불편한 거 있으면 해결 다 해주고 나중에 9월 10월 가면 학원에서 특강을 하는데 특강할 때는 전부 다 돈 내거든요. 돈 내는데 강의실 딱 있는데 한 남자가 배짱으로 돈 안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나가세요. 돈 안 내려면 안 나가 못 나가 경찰 들어도 못 나가 끝까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서 강의 안 해. 이분이 딱 왔습니다. 아니 자기는 5분 늦게 왔는데 왜 수업 안 합니까? 아 이 사람이 돈 안 내고 못 하겠다. 그러니까는 조용히 나 좀 보자 해가지고 옥상 데리고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 권력은 거기가 연수동인데 이 권력은 내 나와버리니까 너 앞으로 이 동네 나오지 말라고 학원은 고사하고 이 동네 나오지 말라고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꾸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 해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문제 있으면 해결 다 해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은 떨어지지만 5년마다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신뢰를 얻어요 못해요? 얻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결해가지고 5년만 합격해가지고 계약서 딱 썼는데 이분이 딱 합격해 사무실인데 제가 또 찾아가 놀러 간다고 갔더니 다른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5년 전에 합격했고 와가지고 놀립니다. 형 계약서 몇 개 썼어? 계약서 하나 써봤어? 몇 개 썼어? 그러니까는 딱 하는 얘가 듬직하게 아우야 내 여태까지 계약서 쓴 거 다 가져봐라. 5년 동안 그래 5년 동안 쓰는 거 다 가져봐. 네 거면 다 가져봐라. 하나 딱 주면서 자 비교해봐라. 스스로 누가 맞냐. 이 사람이 계약서 딱 한 장 쓰는 거하고 너 5년 동안 쓰는 거하고 누가 크냐고 봐보자. 대보자고 한번. 이 한 장이 이걸 몇 배 돼요. 몇 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5년 동안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알고 친하게 해주고 친하게 불편한 게 있어요. 도와주고 큰 거는 전부 다 큰 거는 물건이 좀 크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집 다 가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여기서 큰 거 해소는 다 해주고 이러니까 길게 다녔다고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길게 다녔다고. 물론 이 사람이 하면서 좀 뭐 답답하겠죠. 나가고 싶겠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딱 1년 만에 남들보다 몇 배 합니다. 몇 배. 학원 다닐 때는 항상 인맥입니다. 부동산은 돈이 있든가 인맥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 잡아야 돼요. 완전 돈이 남보다 많든가 아니면 완전 인맥이 많든가 둘 중에 하나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얘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와가지고 1년 동안 다니면서 나 혼자 가만히 있어가지고 여기 나온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다 알고 지내야 됩니다. 어차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가는 순간 밖에서 우리 기다리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 자기 집안 말고 단 한 명도 없어요. 나오기만 나와라. 차리기만 찾아라. 지금 있는 나도 배고파 죽겠네.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언니 또 차린다네. 어찌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나오기만 나오면 문 닫게 만들고 벼르고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가서 해야 된다고. 머리 들이대서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믿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팀이 돼야 된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기 하고 나가지고는 나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첫날이지만 서로 옆에 사람 빨리빨리 친해져야지. 어차피 1년 갈 거예요. 이 학원 선택 1년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미리미리 치르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했던 분들은 느끼겠지만 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자 우리가 1월부터 지금 12월이지만 자 1월 달에 쫙 해가지고 쫙 갑니다. 내년 10월까지 갑니다.
자, 1월이라 합시다. 여기가 2월이고 시작했네. 2월이고 3월이고 4월이고 5월이고 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특이하게 연속 납니다.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2월부터 3월까지 가고 이게 2달입니까? 2달? 그러면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 공부하고 그 다음에 2월, 3월 또 한 달 공부하면 기가 막히게 이게 진행된 나간 만큼 얘가 잊어먹으면서 이러고 따라와요. 우리 기억력이 봐봐요. 절대 2달 못 가요. 단언컨대 못 갑니다. 이게 2달째 가고 이만큼 가면 얘는 이만큼 잊어먹는 거예요. 이만큼 가면은 이만큼 잊어먹어가지고 3월달에 1월때 했던 거 또 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배운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또 갑니다. 이만큼 가면 얘는 또 이만큼 따라왔어요. 간다 따라가고 계속입니다. 몇 번을 해도 계속이 몇 번을 해도 이 방법이 2달 과정을 하는데 그래서 방법은 이게 얘가 잊어먹기 전에 빨리 되돌아야 되거든요. 지금 얘가 지금 3월 갔네 또 4월 갔다 이만큼 간 순간 얘는 이만큼 따라왔다니까 벌써 잊어먹으면서 이 분량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배우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방법은 얘가 따라오면 어찌해야 돼요? 최대한 잽싸게 가가지고 얼른 가서 얘를 읽고 따라잡아야 돼요. 방법은. 근데 나중에 보면은 느끼겠지만 공법책은 이것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책 한 권 자체가. 민법은 더 두꺼워. 개론은 더 두껍고. 그러면 책 한 권만 해도 막 800페이지 그러고 되는데 이걸 어떻게 빨리빨리 도냐고. 그래서 3월달 가게 되면 제가 뭐 해주냐 그러면 방법은 줄여야 돼요. 줄여가지고 이 돈은 턴을 갖다 2달이 아니고 몇 시간 만에 돌려야 돼요. 그래서 3월달 가게 되면 뭐 해주냐 그러면 이제 저는 다른 과목은 책임 못 져요. 다른 과목은 책임 못 지고 공법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저는 뭘 만드냐 그러면 한 장으로 보는 공법 만듭니다. 한 장으로 보는 공법 해가지고 지금 강의 계획은 1월 달부터 봐봐요. 어떻게 진행되냐 그러면 자, 이 국토계획법 가지고 한 달 합니다. 한 달은 4주입니다. 4주. 그럼 얘가 1조 합니다. 1조. 얘가 1조 합니다. 얘가 1조하고 얘 2시간 합니다. 2시간. 근데 건축법은 1조에 못 깨니까 1조하고 2시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조 나옵니까? 9주입니다. 9주. 강의는 9주 기준이에요. 9주 기준. 9주 기준 하는데 얘 한 달 하고 그 다음에 쫙 하는데 한 달하고 들어오는 순간 얘가 생각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장으로 보는 공법 해가지고 이게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을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를 쫙 해줄 것이고 이게 A4 용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 한 장에다가 국토계획법 정리를 쫙 해주고 이거를 정리해주고 이걸 갖다가 내가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봐봤자 몰라요. 봐봤자 모르니까 그걸 갖다 그대로 녹음 떠줘요. 녹음. 정리하는 걸 녹음을 떠가지고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이 한 장이 분명히 한 장 한 장인데 펼치면 좀 이렇게 커요. 한 장이. 접으면 A4 한 장이고 펼치면 이게 좀 어쨌거나 한 장 한 장인데 그렇게 한 장 해가지고 이 녹음을 하루에 우리가 4시간 강의하는데 4시간 강의하는 걸 갖다가 제가 30분 압축해서 녹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4시간 배운 걸 갖다가 30분 동안에 정리해가지고 녹음 떠주면 이 30분을 들으면 하루 분량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이 4주니까 4주면 국토계획법이 총 몇 시간 나오냐 그러면 2시간 나와요. 2시간. 2시간 들으면 국계법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또 하나 만듭니다. 또 하나 한 장 보는 공법에 이게 나머지입니다. 국토계획법은 나머지 법에 대해서 근데 농지법은 빼요. 대부분 농지법 분량은 많은데 2문제 나오니까 이걸 잡기가 너무 애매하고 올해는 그래도 문제가 너무 평범하게 나왔는데 그 전에는 항상 한 문제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한 문제는 너무 이상한 데 나오니까 그래서 농지법은 빼고 나머지 법만 한 장을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하면 4시간 하는 거를 30분 떠가지고 이것도 다 하면 2시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듣고 보고 하는데 몇 시간이 되냐 그러면 공법 한 바퀴 다 돌리는데 4시간이면 들을 수 있어요. 4시간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3월달부터 가게 되면 3월 첫 주 강의하면 딱 그만큼만 녹음 떠서 올려줘요. 둘째 주면 녹음 또 올려준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3, 4월 동안 그걸 듣다가 이제 5월달이 시작되면 5월달 가게 되면 5월달 아침에 나오기 전에 집 거리가 가까워서 30분이다 그러면 걸어서 30분이면 걸어오는 게 훨씬 좋아요. 멀면 버스 타고 다니고 해가지고 하여튼 아침에 오면서 30분 동안 듣고 오세요.
30분 동안 듣고 뭐 그 하루 강의할 걸 여러분 이미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업 듣고 그리고 집에 가면서 또 듣고 하루에 벌써 3번 듣습니다. 3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7월 가게 되면 문제풀이 하거든요. 7월 달에. 7월 달 가면 반복을 이렇게 많이 해도 얼른 많이 안 남아요. 그래도 반복을 많이 해도. 7월 달 가서 문제풀이 하게 되면 하루 일요일 날 잡아가지고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돼요.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고 야간에 한 번 하고 딱 한 바퀴 돌리는 게 4시간이니까 오전에 한 번 들어요. 방법 없어. 일찍 일어나 한 번 듣고 그리고 쉬었다가 식사하고 오후에 한 번 듣고 쉬었다가 식사하고 야간 한 번 듣고 하루에 몇 번 듣는다고요? 일요일 날 잡아서 작정하고 해야 되니까 3번 들어봐요. 3번을 딱 듣고 그리고 뭐 하자고요? 문제풀이 하자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공법이 안 되는데요. 그럼 개인적으로 와야 돼요. 개인적으로 와서 개인 상담해갖고 제가 볼 때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중개사 적성이 안 맞습니다. 그때 가면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됐다.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여러분들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제가 카페 하는데 카페 한번 가보세요. 카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저는 우리 1년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모임 해가지고 전국 공동주의 만들어준다고 올해 할 때 한 400명 정도가 어디서 모였냐. 대전서 모여가지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요. 부산에서는 버스 빌려서 와요. 마산도 버스 빌리고 진주 버스 빌려 해가지고 400명 정도 와가지고 전부 다 올려가지고 1박 2일로 교육하고 자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 이제 뭐를 시작할 것이고 교육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먼저 나가서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합니다. 내가 1년 동안 했는데 1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남들 20년 한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는 애가 있어요. 딱 1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1년만 이렇게 썼습니다. 작년에 공부했던 애 딱 1년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뭐 처음 봐서 떨어지고 합격하고 저는 떨어지고 합격 관계없이 전부 다 들어보고 특히 떨어진 애들 나가서 더 들어보라고. 얘 1년 만에 얘 지금 올해 나이가 40이거든요. 홈쇼핑에다 물건 납품해서 한 방에 쫄딱 망했어요. 얘가 완전 망해가지고 다 털리고 난 다음에 내 인생 다시 산다 해가지고 중개사 공부합니다. 자기 집을 놓고 객지 떠나가지고 중개사 1년 만에 딱 중개사 공부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공장을 하는데 안 돼요. 자기 고향 다시 가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딱 2달 만에 분양을 몇 건 했냐 그러면 분양을 12개 분양했는데 한 개당 얼마짜리냐 한 개당 이 분양이 한 개당 1,700만 원 12개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2달 해가지고 그 회사 매출의 반을 지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2억 가까이 되니까 남들 같으면 차 사고 뭐 하는데 차 안 사고 이걸로 얼른 60평짜리 사무실 얻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분양 1팀, 분양 2팀, 시공, 법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 지금 그 매출 잡아놓은 게 1년에 얘가 매출 잡아놓은 게 몇 천억에서 거기다 거박이 수수료 얘는 분양이 보통 수수료가 3%. 자기가 5천억짜리다 거박이 3%에 얼마 되겠냐고. 이걸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한다고. 단 몇 달 동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이 하다 운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애가 나와가지고 다 앉아 있으면 여러분 다 모아놓고 자 나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들으면 우리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못하지만 얘가 와서 자기 경험담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걔는 자기 걸 다 주면서 이렇게 여러분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생긴 거예요. 쟤도 했다는데 나는 돈도 쟤보다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인맥도 많고 이거 못하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임도 만들어지고 그 가서 보게 되면 거기서 시험 보고 난 학생들이 저한테 뭐라고 글 써놨는가 보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공법은 저는 다른 거면 모르겠지만 공법은 제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도 했는데 안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중에 남들은 문제 푸는 방법인데 저는 푸는 방법이 아니고 만드는 방법을 설명 어떻게 만드는가.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만드는 방법을 갖다 저는 자꾸 눈치 수업 시간에 눈치로 푼다.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눈치로 푸는 문제가 올해는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공법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이게 책 페이지가 없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뭐 하는가도 설명했고요. 그 내용이 공법의 기초 이론이고 그 밑에 보면 공법의 특성 해가지고 교재법적 이거 의미 없습니다. 계획법적 시험 문제 거의 안 돼. 그 의미 없어요. 3번 공용부담 의미 없고 넘어가면 4번 법체계 있고 3번이죠. 법체계 4번 행정조직의 장체 그런데 법체계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거 모르면 공부 못해요. 이거 모르면 나중에 실무도 못해요. 실무도. 시험도 안 되고 실무도 안 되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를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4번 행정조직의 장체계 이거 모르면 이제 공부하기 힘든 거고 잠시 쉬고 법체계부터 또 다시 시작합시다.